Hi guys, I'm Stephani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스테파니입니다. 트렌디와 이번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I'm so excited to be here. 아니 근데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발음이 완전 유창하신데 유학을 오래 다녀오신 거예요? 유학은 아니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캐네디언입니다. 아니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어도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쵸. 저는 한국에서 쭉 살다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민을 가가지고 그때 쭉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바이링구얼이시네요? 네. 그러면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But sometimes 어려운 점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정체성 혼란이 올 때도 있고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할 말이 많아 보이시는데 저희 배고프니까 그럼 주문하고 뭐 좀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좋아요. 여기가 사당 치킨 맛집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치맥 좋아하세요, 스테파니? 치맥 없어서 못 먹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죠. 좋아요. 짠! 짠! 와, 생맥 진짜 오랜만이다. 먹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 건데 채널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Hello again, I'm Stephanie. I'm from Toronto, Canada. This is your first time seeing me on Trendy. I'm so excited to be here. 앞으로도 더 재밌는 꿀팁 영어 콘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 거 맞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전 진짜 그냥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포이신 거죠 그럼? 네. 저는 모국어가 2개인 바이링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매번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외국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랑 영어를 둘 다 모국어 수준으로 완전 잘하시게 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아까 힘든 점도 많다고 해주셔서 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외국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런 Korean stereotype가 있는 거잖아요. They assume that I'm good at math. They assume that I have like 12 steps of skincare. Or they just assume that I love spicy food. But I do. 근데 그건 맞아요. I love spicy food.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약간 자아분방하고 뭔가 되게 오픈마인드일 것 같고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교포라고 해서 얘는 이럴 것 같다라는 색안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I just have to live with that, right?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에는 다시 어쩌다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Before I graduated, there was this scholarship program called Teach and Learn in Korea. I came to Korea and I was teaching in Wonju for a year. 한국이 좋은 거예요. 뭔가 I want to find my roots. I loved Korean food. 전 너무 좋았었거든요. 사람들도 다 따뜻하고 저 혼자 캐나다에서 온 거 아니까 주말에 저 어디 데리고 가고. So I had a really good time in Korea. 그거를 이제 core memory로 갖고 다시 캐나다를 가서 학업을 마치고 1년만 딱 한국에서 일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오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눌러 앉게 된 거죠.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요. 한국 생활 초반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없었나요? 많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I'm here by myself.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이 많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리밋했었어요. For example, we couldn't do online banking. If we had to go to the bank, my work finishes at 8, bank closes at 4. So I had to take a day off.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도, 호텔을 예약하는 것도 약간 그런 자질구리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일상적인 거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가야 되거나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은행에 가야 되거나 거기서 쓰는 또 용어는 다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because I look Korean, they just assume that I'm a native speaker. 그냥 되게 부르륵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버벅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짜증감을 저한테 표출할 때가 많죠. 그러면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걸 텐데 어쩌다가 가게 되신 건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Sure. Funny story is, I was not informed that we were migrating to a new country. I think it was like a month before, my parents just told me that we're moving to Canada.
all of a sudden. 가기 싫다라고 당연히 했죠. But we have the date. My mom and my dad started packing up. There's nothing I can do. So I had to just go with the flow.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됐다가 이제 수긍을 하면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okay, why not? And then off I went. 그럼 어렸을 때 한국에서의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그쵸. 초등학교 때 막 앞에서 피카츄 그 꼬치 사 먹고 피카츄 돈가스. 그리고 막 병아리들 앞에서 파시고 기억이 약간 문득문득 나죠. 캐나다에서의 성장 스토리도 궁금하거든요. 초반에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던 점은 없는지? 너무 많았죠. I'm a very people person. I love to talk. I am an extrovert. 근데 갑자기 you lose the ability to speak. Because I don't speak that language. 갑자기 그렇게 personality가 강제로 바뀐 거잖아요. 되게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어를 아예 못한 아예 못했어요. 빨간 펜은 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알파벳만 알고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그냥 바로 투입됐어요. 투입되거나 그 현장 거기에 내던져졌구나.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런 언어 장벽을? 처음에는 내성적이었다가 약간 철판을 깔고 바보 같은데도 약간 매믹을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었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스펠링도 다 틀려놔요. 한국말로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what you say? 그러면 what you s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진짜 들리는 대로? 네. 왜냐면 그때는 철자도 모르고 grammar도 모르니까 I think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reading the room, all about 눈치.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I would approach it as sound and atmosphere. I think that's how I learned English so fast. 근데 처음에 편견이나 좀 차별 같은 건 없었나요? 있죠. Whenever my mom packed me kimbap or like Korean food, they would always just come up and be like, ew, what is that? So gross. Smells bad. Ugh. You know, they were being rude about it. I mean, I understand they're being kids, but nowadays, 요즘 애들은 진짜 privilege지. 왜냐면 이제 K-pop Demon Hunters하고 K-pop이 진짜 big 하잖아요. They all want to try kimbap. They all want to try chimek. But I didn't have that privilege.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또 달랐으니까. Yeah, because they didn't know about South Korea. If I said I'm from South Korea, they would obviously ask me the first question, North or South. 그때 이민 갔거나 유학 가셨던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약간 지금은 오히려 먼저 다가온대요. You're from South Korea? Oh my gosh, I love South Korea. I love bibimbap. I love bulgogi. Do you want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with me? 뭐 이러고. And BTS, obviously. Blackpink. Korea is everywhere now. 한국어를 좀 많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그냥 한국인처럼 잘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어느 정도 안 까먹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어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면 뭐라고 하죠? 퇴화가 된 거나 아니면 그 말투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amateur하게. 근데 확실히 이제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려고 한국어를 공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승무원을 하게 됐는데 한국어로 기내 방송도 해야 되고 승객들한테 앉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바뀌었죠. 영어를 배웠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그 소리로 인식을 해서 그걸 정말 닳도록 입에 진짜 머슬 메모리가 진짜 중요한 게 많이 말하면 이 근육이 발달이 돼요. 영어 쓰는 머슬이랑 다르고 한국어 쓰는 머슬이 다르고 and I was just practicing developing my Korean muscle. 언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해야 좋은 것 같아요. 틀릴까봐 말 못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judge할까 불안하고 이러면 아예 안 나오고 마음도 다쳐버리고 그러면 행동도 굳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마인드셋을 버리고 부딪혀야 된다. 틀리면 어때? Why not? 한국인 네이티브 분들도 가끔씩 맞춤법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 지금 있잖아. 너 이거 맞춤법 틀렸어. 너 바보야?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it's a mistake, right? You just go with the flow. You don't nitpick that you're wrong, you're dumb. 그냥 언어는 내 진심이 그 상대방한테 얼마나 genuine하게 전달되냐. I think that's just the key to learning a language and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특이한 커리어가 좀 있으세요. 외항사 승무원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가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너무 좋아하다가 why not, try something new? So I did. And I became a flight attendant.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different passengers from all over the world. When I engage with passengers on flight,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이탈리아 사람이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Italian expressions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 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얘기하다가 알게 된 그런 패신저들은 You can say thank you 할 수도 있지만 약간 broken Korean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언어가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진정성을 울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nd I always had a thing for learning a language.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더 재밌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어를 티칭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스테파니 쌤의 진짜 모습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앞으로 트랭디랑 랭디에서 어떤 영어를 가르쳐 주실 건가요? 제가 느낀 그 경험담에서 우러나는 언어 학습 노하우들 싹 다 알려드리고요. 네이티브들이 진짜 쓰는 찐 영어, 살아있는 영어, 발음, 영어 표현, 모든 뉘앙스까지 제가 꽉꽉 담아서 트랭디와 랭디런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예뻐해주세요. Stay tuned. Bye!